네, 성필 씨 한번 통화해보고, 우리 성필 씨가 그 대전에 갈마동에 다가구 건물을 낙찰을 받았는데, 이 명도를 하는 과정에 정말 기가 막힌 에피소드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명도를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그 명도 대상자를 배려해가지고 하는구나. 우리 협회 교육생들의 이 마인드가 정말 갑이다. 정말 짱이다. 이거를 한번 느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네네. 들려요? 좋아요. 예, 예. 어, 지금 저희 방송하고 또 이렇게 같이 뭐죠? 어, 이어폰 꽂고 하니까 어, 이쪽하고 이제 그 시간 차이가 있어서 어, 약간 이상하네. 그래서 그냥 이 화면만 보고 있고 네, 이 어, 전화기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줘요. 못 알아먹었어. 자, 협회를 어떻게 찾게 되었는지 아까 그 얘기. 옆에 찾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그동안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을 되게 관심이 많았었고, 네, 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렇게 활동도 하고 하면서 알아봐야 되는데, 네, 뭐 이래저래 이제 뭐 직업도 그렇고 해서 네. 실제 많이 이제 매여서 살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한 그 갈망이 되게 컸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유튜브를 보든 뭘 하든 정보를 알아보든 계속 그 서치를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오면 그때는 실행에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한 뭐 십수년 한 몇 년간을 계속 그걸 이제 마음에 뭐 두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와서 실제 제가 이 사람한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정해놨던 부분을 찾아간 거죠. 뭔가 그래서- 끌리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과기사님하고 처음에 네, 저 상담 받을 때 네. 저 그때 망설임 없이 그냥 바로 하겠다라고 했고, 네, 이미 망설임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정해놓고 지금 와 있는 상태였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실천에 그냥 바로 옮겨야겠다. 뭐 그랬던 거죠. 그러셨군요. 네. 나름 지금 그 강남에도 아파트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면 회원들 중에서도 조금 있는 자에 속하시지 않나요? 네. 그죠? 저는 이제 아니 근데 그게 뭐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실제 이제 뭐 저도 이제 자수성가한 스타일이긴 해요. 네, 이렇게 부모님 큰 도움 없이 진짜 그 첫 월급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실행에 옮긴 건데, 네, 뭐 좀 운이 좋아서 그런지 좀 잘 된 이제 케이스고요. 이제 그것보다 뭐 일단 지금에 와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저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네. 이렇게 지키고 실행에 옮기면서 네, 이제 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조금 깊이 있게 좀 파고 들어가 보자. 네.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에 꼭 한 번쯤은 경험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특별함도 이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내 거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운이 좋게 또 그렇게 됐고, 또 되면서 또 기회도 또 찾아왔고,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주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망설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성필님은 지금 경매 배워가지고 저번에 우리가 꾸준히 투자 열심히 해서 우리 요트 사서 네. 정말 럭셔리하게 살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네. 회원들이 진짜 우리 그렇게 열심히 멋있게 살자 이렇게 했는데 성필 씨 꿈은 어디까지예요? 저요? 저는 전에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찍어놓은 저 대상물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종로에 한 20년 정도 살면서 다니면서 봐왔던 빌딩이 있어요. 빌딩. 네. 그래서
저 빌딩은 내가 사야 되겠다. 어. 예. 아, 기억난다. 예. 그죠? 저기 예. 뭐야, 거기가 무슨 예. 극장 근처라겠죠? 예. 예. 어, 그 빌딩을 꼭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게 꼭 뭐라면 허황되지 않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좀 느끼면서 실행에 옮기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네.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 빌딩을 가서 볼 네. 때마다 이렇게 만지면서 그렇죠. 너는 내 거야라는 얘기를 하나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현실화 시키는 거죠. 어떻게? 왜냐하면 뭐 부자학이라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책이나 네.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그걸 계속 내꺼하기 위해서 계속 뭐 하다못해 뭐 스크랩도 하고 또 매일 가서 거기에서 수지면 눈도장도 찍고 막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내 거가 되려면 계속 그거에 대한 애정을 좀 품고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죠. 네. 그래서 뭐 이게 누가 들어보면 참 너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걸 전 또 한편으로 그런 편견을 좀 깨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왜 우스꽝스럽게 여겨요? 그 빌딩이 너무 근데 비싸서? 아니 그러니까 뭐 그냥 사람들이 네. 꿈이 너무 크면 그렇잖아요. 네. 너무 이제 허황되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실제 좀 부자들이 자본 운용을 하는 부분을 보니까 네. 실제 꼭 그게 뭐 너무 허황되지만은 않다라는 생각도 이제 체감을 한 거예요.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네. 예, 예. 그래서 그럼 저걸 정하고 가자. 이런 차원을 갖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그 자금에 대한 부분이 네. 어쨌든 이 돈이라는 그 물질은 계속 굴러다녀야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래야 계속 부가적인 수익도 창출하게 돼 있는 그런 거잖아요. 네네. 재화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무엇을 하려다 보니 네. 실제 그걸 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돈이라는 물질로 네. 기여되긴 하는데, 네. 그러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잘하는 걸 해야 되겠다. 네.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야 실제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런 생각으로 그걸 헤쳐나갈 수 있고, 또 잘 될 때는 또 열심히 더 할 수도 있고, 네. 이러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게 쌓이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그 꿈을 펼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스스로도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주변 분들한테 그냥 이게 그냥 던지기 막 이야기하잖아요. 뭐 네네네. 회사를 차리니, 뭐 요트를 사니, 뭐 건물 사니. 이게 제 스스로에 대한 그 다짐이었고 약속이었고, 그걸 자꾸 다른 분들한테 현실화시키고 공표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 예. 그게 얼마 정도 가요? 가격이 시가가? 가격을 제가 딱 알아보지 않아서 그냥 대충.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 네. 쌀집 할 때 서울에 있는 백화점, 화신백화점, 네. 그 회장의 집에 쌀을 배달을 했었던 일화가 있어요. 정주영 회장이 예. 쌀집 할 때 화신백화점 사장집에 배달했단 말씀이신 거죠? 예. 네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회고록식으로 해서 그 내용을 잠깐 봤는데, 네. 본인이 그 집을 사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화신백화점 때. 사장집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네. 결국 그 집을 샀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거 생각하면 그 쌀집을 하던 정주영 회장은 그때 당시에 당대 대한민국 최대의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재화를 놓고 보면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걸 결국은 현실로 이룬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는 저 보면서 느끼면서 네. 현실화 시킨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럼 저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속 노력을 해서 결국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 본인이 재화를 가지고 그걸 산 거죠. 그게 이제 그 일화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협회장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매의 실무 능력, 그죠? 일종의 이제 스파레즈를 조금 풀고 있는 건데, 이거를 대한민국에 완전히 그 90%가 경매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협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기 꿈을 실현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그 교육 사업과 뭐 행오버 사업, 부를 이루어야 되겠다. 지금 하시는 거 보면 뭐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죠? 진짜 잠 안 자고. 다 똑같은 것 같아. 부자들은 이렇게 보면 엄청 부지런하고. 자, 우리 성필 씨, 우리 저번에 강화도에 이어서 이번에는 가평 갔는데, 예. 힘들지 않으셨어요? 어때요? 힘들었냐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즐거운 고생이에요. 즐거운 그리고, 고생. 예, 즐겁기 때문에 실제는 힘들어도 네.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어디선가 솟아나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하면서 이제 뭐냐면 네. 하는 사람도 즐겁고 받는 사람도 즐겁고 서로 그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와 활기가 이렇게 샘솟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행복이죠. 그래서 네. 그 행복을 실제는 내가 만족을 하지만 또 나눠주면서 네. 베풀면서 또 갖는 그런 또 보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또 이제 추가적인 또 행복이 이제 덧붙여지는 거죠. 대표님이 원래 성격이 딱 성격을 얘기하면 호텔 가가지고 편하게 대접받는 거, 그죠?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이런 쪽을 그동안 선호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방 갈 때 조금만 불편해도 그냥 바로 이동해버리는 그런 스타일인데, 강화도에 가가지고 이 캠핑 갈 때 사실은 좀 걱정을 했었어요. 처음 가니까는 좋다고 하겠지만 또 가가지고 또 이거 불편하니 저거 불편하니 목이 많네 뭐 이럴까봐 막 걱정했는데 아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분위기도 좋고 그거를 잊지를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게 이제 성필 씨 덕인데 요번에 우리 가평 가서도 우리가 아마 새벽 4시까지 잠 안 자고 떠들었잖아요. 그죠?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준 게 딱 성필 씨인데, 근데 그 요리 솜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요리 솜씨가 있었고, 그거를 이렇게 희생정신도 강하게 그냥 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마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뭐 그런 건 없고, 네. 저도 뭐 자연식적으로 뭐 요리를 배운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이제 그 일념이죠. 그런 생각에 뭐 이게 이제 빠지다 보면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거예요. 구상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실제는 제가 첫 번째 캠핑 갈 때 이렇게 되겠지만 실제는 제가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의 그런 다른 면으로 보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전에 이렇게 구상을 해보는 머릿속으로 구상해보고 모든 스토리가 이렇게 영화 봤던 영화 보듯이 이렇게 쭉 그걸 나열을 해보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실제는 다 이 머릿속에서는 갖다 다 온 상태예요. 여행의 마무리까지 어떻게 하고 갔다 와야 되겠다. 예, 다 된 상태에 대한 그 상상을 다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걸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캠핑도 마찬가지. 첫 번째는 이제 그랬으니까 조금 이거가 좀 다르게. 예, 다른 컨셉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상상을 했고 그걸 다 구상하고 생각하고 이미 이제 그때 캠핑이 딱 뭐라고 하냐면 어떤 불가피한 일이 벌어져서
실행이 옮기지 않아서도 이미 저희들 갔다 온 거예요, 저는. 아, 벌써 머릿속으로는 갔다 온 거예요. 어, 상상을 다 한 거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예, 예, 준비해서 끝마무리까지, 예, 그래서 오늘은 뭘 먹을 것인지, 어떻게 요리를 해줄 것인지, 예,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정, 없이 거기에서 막 혼자 그거 막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게 돌아가질 않죠. 그 귀찮지 않아요? 귀찮지 않냐고요? 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적인 이야기. 네, 그냥 그것이 그냥 그 자체가 그냥 행복이고, 네, 또 그 행복을 나누면 더 큰 음. 행복이 또 돌아오고, 그냥 그게 즐거운 거예요, 자체가. 네. 우리가 세 번째 캠핑도 갈 건데, 그때도 또 다른 모습으로 그 구상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해줄 거죠? 아, 그건 지금 또 이제 구상 중이에요. 세 번째? 네.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야 네. 될지,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아, 생각 중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냥 벌써 제 입가에 그 행복이 막 묻어나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정말, 정말. 우리 여기 수희 씨가 글 써놓으셨네. 외간 남자가 해준 만난 식사는 이번 캠핑이 처음이었으며 하고, 첫 번째 아마 오셨을 때, 네, 그때는, 이랬다가 이제 그게 좀 약간 그 의외에 대한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 오셨었다가, 그거보다는 이제 나은 만족이었을 거라 생각이 되고, 네네. 두 번째 왔을 때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와서 제가 이제 양고기 네. 준비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 양고기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좀 많아요. 그리고 좀 양고기 드셔보시는 분도 네, 이 냄새가 나서 네, 싫다 하시고. 그걸 직접 해먹거나 이렇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수희 씨 그때 싫다 하셨어요. 나 양고기 네, 별론데. 역시나 이제 즉 그런 반응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었죠. 제가. 네. 나는 눈치 봐느라고 얘기 안 했다. 나는 양고기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지만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수희 씨는 딱 얘기하는데 그것도 시나리오에 있었단 얘기인 거지? 이제 그런 반응을 내가 깨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정말 이번에 그 양고기 요리는 정말 럭셔리했어. 그 이제 민트에 찍어 먹는 그 맛은 환상이었어요, 환상. 자, 우리 이제 우리 캠핑 갔다 온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3차 이야기 그 구상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네. 자,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았던 그 명도. 갈마동, 명도, 그 명도 이야기 좀 해주세요. 뭐 집까지 구해줬다면서 그 얘기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그러니까 실제 네. 이제 뭐 저하고 같이 화상도 하고 했던 저 같은 기수분들은 조금 들어서 하시는데 네, 처음에 들어가서 응, 그 집에 이제 제가 낙찰을 받고 나서 그 집에 네, 전 이제 주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자금 운영을 잘 못하고 뭐 부채를 많이 안고 그걸 구매를 했겠죠. 그리고 네네. 그걸 계속 이렇게 부채를 상환하거나 어떻게 자기의 어떤 수익이 불어나는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상황이 된 거죠. 실제 뭐냐면 돈이 자꾸 쪼달리니까 네, 시설 투자는 어렵고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부터 이렇게 소문을 들어보니까 약간의 이제 막 그 트릭 같은 걸 이렇게 자꾸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세로 자꾸 사람들 유도하고 최대한 이게 빼고, 예, 그냥 돈을 이제 통으로 이렇게 전세를 유도를 해서 그 돈 가지고 계속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돌려줄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계속 가면서 네, 다른 사람들한테 원성을 받고 나가겠다 들어가겠다 막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고 있는 돈을 안 주니까 네. 소위 말해서 줄 돈도 없는 거예요. 그죠, 방에서. 다 닦아 썼으니까. 다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면서도 지상에 안 살고 네. 지하로 내려가서 그 건물의 지하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가구인데. 한쪽 구석에. 예.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쩔 수 없고 저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이제 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이제 처지였었고 이제 제가 낙찰을 받고 그 사람에 대한 이제 뭐 이제 저 실황을 이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막 이제 이 부동산 저 부동산 뭐 각종 이제 그 사람 접해본 사람들의 그 이 막 그 발언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변 사람 다 이제 아는 거죠. 이제. 그치, 다 욕을 하겠지. 그죠? 그러면. 예, 예. 근데 이제 그렇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이제 마음을 이제 갖고 있었던 거죠. 네네. 갖고 있다가 이 사람은 이제 통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받았던 그 번호를 가지고 전화 통화를 했죠. 네. 그래서 이랬던 당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알고 있다 뭐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저는 그냥 몇 번 이렇게 통화하다가 그냥 만나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대표님한테도 그때 뭐 법원도 들리고 뭐하고 하면서 한번 전화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때 대표님께서 이제 조언을 해주셨죠. 그건 이렇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대표님이 시킨 대로 또 했죠. 또. 네. 그렇게 했고 형이 그 사람을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잠깐 보긴 했어요. 네. 그 사람은 아마 전지를 몰랐을 거예요. 아, 낙찰받은 사람이라는 생각? 네, 통화는 네. 계속 했었어요. 아, 네. 예, 예. 그 상황이었고 나중에 이제 뭐 언제 나갈 거냐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해서 숨겨진 발톱을 막 드러낸 거죠. 저한테 네네. 통화하면서. 어떻게 드러내던가요? 아니 뭐 조 모시기를 내가 그냥 방송이든 뭐 어디 인터넷은 다 떠벌려가지고 네. 이거 뭐 못 쓸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 나쁜 놈으로 완전히 다 해서 다 이제 막 다 떠벌릴 거라고 뭐 이제 이상한 막말을 막 해대는 거예요. 저한테 거꾸로 막 적반하장수도 유분수지. 네. 참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한 70 한 중반이거든요. 네. 이제 저희 부친 저 나이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 나이가 있으셨구나. 네. 네. 그런데 이거 아들뻘 되는 사람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한편으로는 얼마나 몰렸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제 끊을 건 끊어야 되니까. 네. 그냥 그걸 막 치부를 했죠. 하는 이야기 그냥 이제 아니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막 그냥 제가 막 반대로 막 조금 소위 말해 어떻게 보면 약간 건방지게 이렇게 막 대꾸를 했죠. 네네. 그랬더니 뭐 끝장을 본 식으로 막 얘기하더라고. 알았다고 그러면 내가 처리하겠다고 네.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법원 가서 강제집행 신청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강제집행 신청해서 그 신청한 그 자료를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쪽에다가 이제 전달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 딱 꺾이더라고요. 그 서류를 보고서 그 전까지는 뭐 인터넷에 도배를 하겠다, 이름을 다 떠벌려가지고 나쁜 놈으로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해놓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쨌든 그 정황 파악은 하고 있었고, 네. 뭐 이 사람이 뭐 힘을 쓰고 뭐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은 했었고, 네. 마지막 발악이다 생각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대신 어쨌든 이걸 한번 꺾어놓고는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드센 길을.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강제집행 신청까지 해버리고. 명세서까지 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집행관실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그 이제 기획서하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네. 그거를 하기 직전까지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돈 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하자라는 그것만 하면 이제 실행이 바로 옮겨지는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하고 나서 딱 꺾이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고분고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순한 양이 되었어요, 이제? 예, 예, 예.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어쨌든 뭐 힘을 써봐야 네. 뭐 저 결과는 뻔하니까 네. 이렇게 될 거다라고 자꾸 이제 좀 타이르듯이 이야기했고 네. 이제 본인도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뭐 이제는 망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나가야 되는데 네. 뭐 이래저래 뭐 저 지자체 어디에 저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서 네. 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야 되고 뭐하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네. 저 탐문 수사를 한 거죠. 이제 성필 씨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미리 이제 서치를 한번 해보니까 네. 그게 이제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순간에 또 이제 그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 위해서 네. 업무가 필요한데 네. 누구누구한테 지금 내가 여기 저 가서 신청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받아가지고 네. 이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이렇게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역으로 제가 직접 그 사람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네. 다시 한번 짚었죠.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구나.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저 진짜 그렇게 가고 있네. 그러면 이제 잘 내보내야겠다는 이제 생각을 이제 가진 거죠. 나이도 있고 이제 마음도 네, 아프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걸 막 억지로 막 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또 이 사람이라는 게 반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옛날 버릇이 나오고 그럴 수 있어서 네. 제가 한 번씩 점검해가면서 점검하면서 집값은 저 월세는 어떻게 할 거냐고 네. 자꾸 메시지도 남기고 네. 전화 통화도 잠깐 하면서도 계속 그걸 내비쳤거든요. 일종의 좀 살짝 압박인 거지. 잘하고 그렇죠. 있는지. 계속, 네. 계속 치면 안 되죠. 그냥 네네. 놔주면 또 이게 발톱을 드러내거든요. 또 옛날 버릇 나오고. 예.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걸 한 번씩 또 꺾어주는 거예요. 살짝. 그 작업을 계속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구청, 관할구청하고 또 연계해서 또 담당자들 직접 다 통화하고 그 사람들, 이 사람이 여기에 기초생활사급자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지원금이 나올 수 있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도 계속 제가 이제 그 사람한테는 집 전 주인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굉장히 좀 어필을 많이 했어요. 구청에 있는 이 사람 사람들한테, 때문에? 담당자들한테. 그렇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재산에 손해를 보고 있다. 안 나가서. 예.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공사에서 지금 빨리 지금 해야 되는데 네. 못하고 있으니 이 구청이나 이 관할 담당자들이 늦게 해서 지금 손해 보고 있는데 이게 되겠냐.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압박을 또 그 담당자들한테 계속 또 했죠. 했는데 이제 그게 또 저희가 압박은 줬지만 실제는 뭐 큰 그건 없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냥 순리가 있고 순서가 그 있고 기간이 필요하고 네. 뭐 또 집도 알아봐야 되고 네. 뭐 각가지 이제 그 절차가 다 있잖아요. 네네. 시간도 엄청 필요하고. 그게 이제 한 7월 말, 그러니까 8월 정도 돼서 네. 이제 실제는 이제 마지막 결론은 나갔어요. 네네. 나가게 됐는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이제 됐고 네. 그리고 그 집도 어느 동네로 이 사람이 갈 거다라는 것까지도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었고 네. 향후에도 이제 저는 이제 이미 한번 전화를 해놨으니까 담당자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계속
그 부분을 이제 기록을 다 해놓고 네. 조금만 틀어지면 네. 아니면 늦춰지거나 이러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뭐 그 사람에 대한 압박 없이 네. 그냥 자연스럽게 네네. 있잖아요. 이거 뱀도 막 그 공격하고 잡으려고 하면은 막 달려들지만 네. 그냥 이렇게 퇴로를 열어주고 자연스럽게 나가는 놔두면 방향을. 자연스럽게 나가는 방향으로 자기가 알아서 나가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막 서로 독을 품는 거죠. 그쵸, 그쵸. 실제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가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네. 대신 이제 이 관심을 끊으면 또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네. 뭐 이렇게도 알아보고 저렇게도 알아보고 하면서 네. 이제 퇴로를 열어주니까 실제는 뭐 큰 어려움 없이 그게 잘 나갔던 것 같아요. 네네. 잘 그게 해결이 됐고 네. 해결되고 실제는 뭐 제가 그 사람한테 그 임대료를 받지는 못했어요. 네네. 이미 그 받을 만한 형편도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예. 그리고 저도 뭐 그 사람이 안 나가서 작업을 이제 인테리어 작업을 못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 그 위에 제가 계속 임대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아직도 남아있는 집들이 인테리어 돼 있는 집들이 수차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빈 집이 있어서 네. 그렇게 이제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나가면 이제 다음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생각해보고 네. 하다 보니까 뭐 크게 쫓기질 않았어요. 그리고 네. 그냥 그게 그냥 좋은 즐거운 명도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했던 거죠. 순리대로, 그죠? 네, 순리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게 즐거운 명도인데요, 그죠? 네. 순리대로 조금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다 하면은 좀 도와주고, 그죠? 네. 지금도 성필 씨님이 한 게 딱 그거잖아요. 처음에는 그 나이 70대 중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세로 다 닦아가지고 건물을 갖다가 그 세를 받다 보니까 나중에 한 번에 무너져가지고 회복할 수 없다 보니까 그 나이에 독만 남은 거잖아요, 그죠? 뭐 그렇죠, 그냥 뭐 나 여기서 죽을 거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맘대로 해라. 나 여기서 죽을 테니까. 근데 나이가 이제 70대 중반 되면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네네. 그런 사람을 한쪽에서는 강제 집행을 통해서 순서대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는 그죠. 어쨌든 내 물고도 나도 돈 들어가서 투자한 거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강제 집행 쪽으로 하고 한쪽으로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러를 열어주면서 이 사람이 최저 생계를 지원받고 어떤 집을 이사갈 집까지 어떤 지원받는 부분까지 그 진행하는 거를 지금 우리 성필님이 관공서에 전화해가지고 계속 체크했다는 거잖아요. 알아보고. 그렇죠, 그렇죠. 그죠? 하니까. 아니, 누가, 어떤 임대인이 내보내기 바쁘지, 그 나갈 집까지 관공서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다른 지분이 있는지 없는지, 최저 시행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막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해준 명도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뭐, 네.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네. 이제 상대의 그 반응을 보면서, 네. 만약에 그것까지 뭐, 발톱을 드러내고, 막, 축제 사자 덤볐으면, 네. 저도 그냥 인정사정 안 보죠. 근데 이제 한번 꺾고 나니까, 이게 꺾여서, 네. 이제 그 전의를 상실한 그런 상태? 네.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놓고,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네. 굳이, 음. 뭐 저도 이제 급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냥 그런 형태대로 해서, 그냥 퇴로만 열어주고 계속 그런 작업을 계속 한 거죠. 그쵸. 네. 멋지네요. 결국은 그게 이제 부자 마인드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표님한테 배우는. 부자도 부자의 길을 가야 된다고, 그래야 부자가 된다고 했는데, 정말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어디 큰 그림으로 이렇게 세입자 내보내면서, 또 좋은 방향으로 또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네. 보기 좋네요. 정말 그 배운 대로 실천하시는 성필 씨 정말 대단한데? 글쎄, 뭐 저도 네. 어느 부분에서는 네. 또 어설프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네. 글쎄 그냥
또 순리대로 좀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 또 이게 어려운 부분은 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이제 이게 거기에서 딱 그 돈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네. 사람이 그렇잖아요. 손해는 보기 싫고 네. 이 아량이 안 생기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다 맞아. 보면 이게 좀 실제 나가는 사람도 없고 내보내는 사람도 없고 서로 상처를 입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네. 네. 그쵸. 우리 성필 씨 명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따뜻해지고 아주 훈훈합니다. 하고 또 이제 그렇게 내보낸 집은 또 얼마나 또 잘 되겠어요. 그죠? 스스로 그냥 그런 위안을 갖죠. 근데 어차피 이런 것도 다 하나의 그 씨앗이잖아요. 좋은 씨앗. 그죠? 그렇죠. 이게, 네. 이런 씨앗이 또 나한테 또 다 복으로 오는 거고, 또 어디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경매쟁이, 우리가 경매를 하지만 좋은 씨앗을 뿌리려고 노력하면 나중에 또 그 수확은 또 어디선가 또 거둘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매하면 막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생들 공부해가지고 싸우는 일 별로 없잖아요. 네. 그 네. 부분을 보면서 이제 다른 면도 이제 한번 보긴 했었어요. 왜냐면 그 반면교사라고 네.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데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됐고 네. 어떻게 잘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자꾸 더 깊이 있게 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할 때 신중하게 하고 또 그 선택이 옳으면은 또 밀고 나가고, 그죠? 가고 네. 좀 흐트러짐 없이 살면은 뭐 좋은 결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진인사죠, 그게. 그죠, 진인사. 네. 네. 오늘 성필 씨, 정말 이 가슴 훈훈한 이야기, 정말 너무 좋네요. 저도 최근에 그 노열 아파트 사셨던 분이 우리가 이제 낙찰 받아가지고 그 관리비 영수증이 쭈쭈룩 나왔는데 관리비 영수증을 확인을 하니까 한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가 빠졌다고 나는 관리실에 전화를 했더니만.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 6개월을 살다가 나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보증금도 없이,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그냥 월 20만 원만 내고 본인이 이사 비용이 만들어질 때까지 있다가 나가라. 그럼 우리는 이제 관리비를 한 집이라도 이제 그 사람이 내니까 관리비 내는 거 공실이 아니니까 줄고 그 사람은 자기 자금 만들 때까지 6개월 살다가 10월 7일 날 딱 나갔거든요. 뭐 그 와중에 내야 될 부분 안 내가지고 살짝 속을 썩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 대표님도 그런 이렇게 배려를 해줘가지고 그분도 뭐 자금 마련할 때까지 아니면 거기가 노알 아파트가 배당이 우리가 올 초에 낙찰받고 작년에 낙찰받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물건이 많다 보니까 일괄 배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배당을 받았어요. 다들. 하니까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배려해 준 것도 하나의 또 즐거운 명도이고. 그러니까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명도를 하는 거니까 내 이익에 우선을 두고 내가 많이 피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지만 피해를 본다 해도 어느 정도 내가 감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죠? 또 배려해 줄 수 있는 최대한 그 마음의 여유도 가지고, 하면은 뭐 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성필 씨 감사하고 3차 우리 여행 가는 거 또 기획해서 갑시다. 생각하면 즐거우시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렇게 회원들하고 툭 터놓고 이게 경관 좋은 곳에서 이렇게 막 담소 나누면서 우리 성필 씨가 또 약간의 또 세푸기질도 있어가지고 해주는 음식 먹고 막 수다 떨고 이번에 또 이제 산속에서 와인 한 잔씩 먹고 나니까 너무 기분도 넉샤리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거고 얼마나 대표님이 좋으셨으면 지금 캠핑 하는 그거를 지금 사업 구상을 좀 하고 계세요. 서울 경기권에 산 하나 사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꾸며볼까? 회원들도 놀러 오고 벌써 사업구상 하셔가지고 그제 단톡방에 막 올렸잖아요. 그죠? 즐거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성필 씨,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